코스닥 900선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1% 넘게 오르면서 장중 고점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 이런 강세를 후반까지 꼭 유지해 주기를 저와 약속하시죠. 자, 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GS건설은. 그렇죠. 네, 저희 차 소장님의 지난 2월 23일 배팅 종목 GS건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뒷담화를 좀 하면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해외 건설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예. 해외 건설 우리나라 시공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서 치열한 저가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예.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저가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근 중동 수주 소식이 여러분들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중동 시장에 진출했을 때가 8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장악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저가 수주, 정말 우리나라에 수많은 땀을 흘려 가시는 노동자분들이 저가 수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문제는 그 수주가 과연 건설사들의 이익에 도움이 됐냐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건설이 과거에 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전쟁 당시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화라고 보여지는 그걸 지켰었는데 그게 적자 사업으로 나타나면서 현대건설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과거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해외 건설에서 어마어마한 수주를 했다라는데 4천억 적자를 단번에 시현하는 그런 충격을 안겨줬다라는 거죠. 저는 해외 플랜트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해외 플랜트 이꼬로 수익이 난다라는 등식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플랜트 문제 따와야죠. 앞으로 열릴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저가 수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도 저가 수주 때문에 오랫동안 끌어온 것처럼 해외 수주에서 이익이 난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건설사들이 어디서 이익을 남기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남깁니다. 수많은 정치,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원가 공개를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 건설사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서 원가 공개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익이 나는 것은 국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S건설을 뽑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또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강남에서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게 지금 현재 여야가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여권은 공공개발 쪽으로 가겠다, 공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것이고 야권은 건설사들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수익성은 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건설, 이 아파트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건설 자재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를 10억에 분양받을 걸 12억에 분양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사나요? 오히려 더 좋아하죠. 우리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다. 니네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지금 소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윤주 소장님께서 GS건설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동안 새로운 뉴스가 지금 막 나왔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35층 규제를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충고 제한을 폐지시키고 그래서 신도시 계획을 마련하겠다. 또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이르는 서울 도심을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서울 전역 61개 하천 등 수변 공간 개발과 지상 철도 지하화가 추진이 된다.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저는 있습니다. 호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호재가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요. 저것을 이제 추진하려면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잡고요. 기본 계획을 잡고 주민동의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결정이 돼야 되고 건설사들이 결정이 되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 되면 전 가능하죠. 하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거는 언론의 발표일 뿐이지 저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함께 지켜보시죠. 자, 저희 GS건설 AS 해드렸습니다. 오늘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 자, 보겠습니다. DB하이텍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 저는 매수 전략 모아가야 된다. 지금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때 최고의 주식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현재 주가 수준들이 다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가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파운드리 우리가 이제 물론 메모리 비메모리가 주축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맞춤형 반도체들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맞춤형이긴 합니다만 결이 좀 다르죠.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것은 자명하고요.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용을 만들라 해도 안 만든다는 삼성전자인데 이 시장에서 그러면 벌써 시장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주가의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7,8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까지 오른다고 보십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8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안정적이다라는 조금 개념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모아가는 전략 조금 귀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이 그리고 이 종목의 최고점이 85,000원입니다. 그 수준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베팅의 순간 저희는 CJ ENM을 보겠습니다. 근데 매수를 하시진 않네요. 네,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엔터라든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CJ ENM도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더군다나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마련해놓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CJ ENM에 대해서 초반의 기대감을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죠. 어떤 기업이든지 무엇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이거에서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말하는데 그것을 안 들을 수는 없죠. 듣고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엔터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물량과 광고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들은 냉정하죠. 게임이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박수야만 그 앵커도 뭐 참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선물을 못 사왔네. 차가 막혀가지고 오늘 생일 생일 축하드리고요. 박수영 앵커 같은 경우도 드라마를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기대감은 갔죠. 그렇지만 한두 편 보다 보면 결정이 딱 나죠. 이거 계속 봐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닫아야 되느냐라는 것처럼 이게 엔터주들의 투자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맞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에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완전히 저는 뭐 여기서 더 밀고 내려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을 찾기에는 뚜렷함이 없다. 좀 저는 그런 시각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몇 가지 이 주식을 보는데 모멘텀이 됐었던 거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또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뉴스 플로우를 쫓아갈 만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습들이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은 사실상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함의를 잘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끼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저희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은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이것도 중립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릴 것을 예상을 하겠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셀트리온이 보면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새로운 약, 뭐 임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갈까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접점이 아니겠는가. 당장 어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뭐 신약이라든지 뭐 어떤 제네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을 만들어내면서 종합 어떤 의약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글쎄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물론 아직 셀트리온의 분식회계가 해결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뭔가 조금 모멘텀을 찾기가 이것도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셀트리온이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한 것도 맞고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밸류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뭔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타 다른 제약사 비교해서 큰 제약사일 뿐이지 이게 지금 시장을 완전히 선도한다라든지 시장에 있어서 완전히 이것이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라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좋은 게 뭐냐?
라는 부분들에 됐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시밀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약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히 관절염과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이상 셀트리온이 뭔가 드라마틱한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더 빠질 때도 없어 보이긴 한다. 네. 혹은 사실상 매도 의견이냐 아니냐라는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희망 고문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셀트리온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좀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은 안랩. 네. 어떤 배팅 하셨습니까? 안랩이 오늘 주가 급등하죠.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했는데 예. 뭐 정치적인 뭐 저희 생각이야 뭐 저는 뭐 말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불가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이벤트가 있죠. 뭐 단일화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뭐 권력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겠는가 뭐 판단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건 사실이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 뭐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뭐 이건 이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안랩이 어떤 특혜를 받아서 수익이 개선된다. 그럼 이게 나라가 올바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재명 후보의 뭐 친척이라든지 뭐 하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투자가 있고 안 하셔야 될 투자가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이 수익이 내준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스스로가 정치 후진국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저는 뇌피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 인물 테마주를 건드려서 수익이 나신 분들 글쎄 저는 뭐 제 주위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정책 테마주를 사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별로 안 계세요. 근데 저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니면 도다. 수익을 내는 게 장땡이지 않겠느냐라고 관점으로 가시면 뭐 그건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런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파해야 될 주식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책 인물 테마주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노출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주식들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차영조 소장님의 소신발언 채널 스마일님께서 소장님은 참 바른 분이시다라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죠. 정책 테마가 아닌 이런 정치 인물과 관련한 정치 테마주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경우를 보지 못하셨다라는 팩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GS건설 AS까지 풍성하게 만들어본 배팅의 순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